할머니, 어? 피피는 무슨 맛이에요? 빵알루미. Do you know 미나리? 조만간 이렇게 됩니다. 미나리 치면은 미나리 관련주가 떠. 정이삭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영화 미나리입니다. 미나리는 정 감독의 네 번째 장편 영화고요. 1980년대에 아메리칸 드림을 품고 아칸소주에 정착한 한 가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. 최근 영미권에서도 동양권의 영화인들, 특히 감독들의 활약이 좀 많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, 작년 기생충도 그렇고 지금 미나리도 그렇고, 얼마 전에 국내에 조금 늦게 개봉한 페어웰이라는 작품도 있고요. 저는 또 넷플릭스 영화 중에 반쪽의 이야기라는 작품 좋아하는데, 어떤 경우에는 영화 자체가 인종이나 문화적인 배경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죠. 미나리도 그 중에 한 예가 된 것 같습니다. 미나리 좋아하세요, 근데? 요새 뭐 미나리 삼겹살도 있거든요. 저는 뭐 주로 반찬으로 먹어요. 아, 미나리 반찬으로 드세요? 등촌 칼국수 거기도 맛있어요. 좀 리필해서 먹거든요.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영화 미나리, 줄거리 먼저 보시죠. 여기 대체 어디야? 우리 새로 시작한다고 그랬잖아. 아빠는 빅 가든 하나 만들 거야. 미국 애들은 할머니랑 같이 방 쓰는 거 싫어한다던데. 쟤는 안 그래요. 한국 애니까. 우리 여기 있다간 망할 거야. 애들도 한 번쯤 아빠가 뭔가 해내는 거 봐야 될 거 아니야. 할머니는 진짜 할머니 같지 않아요. 할머니 같은 게 뭔데? 이제 뭐 몇 번째 수상인지 누가 수상을 했는지 너 헷갈려요.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요. 이번에 아카데미 시상식은 4월 말에 좀 늦게 열리네요. 작품상이나 감독상, 그리고 이제 각본상, 남우주연상 스티븐 연의, 여우조연상 윤여정 씨의 이 정도 부문이 이제 후보로 좀 거론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특히 미국 배우조합상, 스크린 액터스 길드 어워드, 이런 곳에서도 남우주연상과 여우조연상 이런 후보들에 많이 오르고 있어서, 그러니까 소위 아카데미 전초전이 계속해서 지금 진행 중인 거죠. 그냥 총합을 세면 돼요. 몇 관왕. 봉준호 감독이 보고 평을 한 것을 제가 읽어봤는데, 아름답고 보편적인 이야기다. 보편성이라는 키워드라고 하면은 저는 기생충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. 기생충이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을 했을 때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가 화제가 됐었잖아요. 심사위원들은 다 국적이 다른데 이 기생충을 보고 다 지네들 나라 이야기로 받아들였다는 거죠, 이게. 그만큼 어떤 빈부격차라는 그런 이슈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보편성이 작용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겠죠. 영화 미나리도 우리한테는 이제 이민자 가족 이야기를 다룬 한국 영화처럼 보이기도 하지만, 미국인들은 영화 속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발견을 하면서 어떤 미국 영화로 받아들여진다고도 하는 거죠. 정이삭 감독의 이야기가 담긴 작품이다 라는 그 특수성에서 기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, 고레다 이루카즈 감독의 에세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. 그러니까 막연히 대중, 시청자, 국민, 그런 대상을 생각하고 만들면 어느 누구에게도 공감이 되지 않는 모호한 콘텐츠가 되어버린다. 내 딸이 한 10살쯤 되었을 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시나리오를 구상을 하고 집필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특정 소수를 생각해서 만든 이야기 라는 것이 특수성을 확보를 하는 것이고, 저마다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성이 생겨나는 바탕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, 미나리의 정이삭 감독님 역시도 자신만의 고유한 스토리가 있을 텐데, 그걸 기반으로 뭐 미나리라는 채소 얘기도 나올 것이고, 어떤 사적인 혹은 가족적인 의미를 담아서 자신만이 선보일 수 있는 얘기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애초에 70억 인류를 위한 이야기 이게 아니라, 저희 팝콘과 목표는 70억 인류. 달콤한 꿈을 꾸었습니다.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미국 남부 아칸소라는 시골 마을의 작은 농장에서 자랐다고 하죠, 정 감독이. 자신을 돌봐줄 할머니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왔다는 거예요. 그때 할머니가 가져온 미나리 씨앗, 그게 있었고 아칸소에서 키우게 됐는데, 다른 채소보다 이게 잘 자라는 거예요. 어떤 그런 모습이 강렬하게 이 감독 기억에 남아서 이런 스토리를 쓰게 됐다고 하는데, 그러니까 식물이 자리를 잡고 거기에 뿌리를 이제 뻗어가는 과정 자체가 결국은 이제 은유적인 걸 수 있겠죠. 한 가족이 지역 사회에 어떻게 이제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지, 그런 얘기로 빗대어 보면 여러 가지로 이 미나리라는
소재가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. 가족 장르라고 하면은 뭐 따뜻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좀 감동물 아니면 아예 뭐 코미디적 요소를 넣은 어떻게 보면 층이 좀 얕은 어떤 장르로 치부되고 평가되기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어떤 그 안에 겹겹이 이렇게 층이라고 할까요? 그 층이 곧 세대가 되겠죠. 세대를 좀 아우르면서 관객들의 울림을 좀 더 부추기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흔히 좋은 영화는 캐릭터가 아니라 그 캐릭터를 본 나를 이제 돌아보게 된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? 다시 말해서 영화가 끝나고 난 뒤에도 영화 속 인물들이 여전히 거기 살아 있을 것 같은 그런 여운을 느끼게 하는 건 이들이 정착하는 과정과 거기서 일어나는 가족 간의 그리고 이민자와 뭐 지역 사회 간의 그런 혹은 문화권 간의 여러 가지 어떤 뭐 사건이나 감정의 흐름들 그런 것들이 되겠죠. 가족의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그 가족 안에서만 서로 연대하고 관계하는 일이 아니라 가족과 그 가족 바깥, 내 세상과 내 세상 바깥의 것들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그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영화를 받아들이는 감상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생각을 해보면 미나리는 메인인 음식은 아니에요. 뭐 미나리 꼭 이런 건 없잖아요. 사실상 영화에서 윤여정 씨는 조연이잖아요. 저는 그게 미나리를 뜻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크고 작은 다툼을 반복하던 이 주인공 가족이 전환점을 맞게 되는 계기가 윤여정 씨가 등장을 하면서부터인데 순자가 어떤 이 영화의 이야기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사고를 치면서 이 가족에게 어떤 특정 위기를 계속 주게 된다는 거죠. 근데 이 순자가 몰래 심어놓은 미나리를 보면은 물가 습지 근처에 이제 씨만 뿌려놔도 풍성하게 자란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미나리의 어떤 그런 백미는 정말 아무렇지 않게 그 영화 곳곳에 쌓아놓은 여러 상징들이 어떤 캐릭터와 잘 어우러지면서 구조를 탄탄하게 쌓아간다는 생각을 하고 미나리 자체가 영화를 이루는 구조기도 하지만 그 영화 속 윤여정을 상징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저는 또 영화 보고 나면 아칸소에 직접 가보고 싶어진 거. 제가 좋아하는 뉴욕만 미국이 아니니까요. 너무 다른데요? 넓은 곳을 가봐야죠. 갔는데 막 서브웨이 이런 데만 갔다 오는 거 아니에요? 영화 미나리 팝콘각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. 미나리는 데쳐야 제맛이다. 푹 삶아가지고 뭐 죽을 만들어 먹겠습니까? 아니면 뭐 이거를 뭐 튀겨서 후루룩 짭짭 먹겠습니까?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 넣어서 싹 적당히 데쳤을 때 먹는 게 가장 연하고 맛있지 않습니까? 그때 올라오는 향이 아주 좋던 일품이란 말이죠. 배에서 소리 났어 방금. 이렇게 미나리란 영화가 관람객들에게 다가가는 그 과정 자체가 마치 미나리가 데쳐지는 과정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은은하게 데쳐서 잡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약간 요리 프로그램 같아 이러니까. 저는 그 미나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 우리 사회에 아주 건강하게 2021년에 그 극장에 뿌리를 잘 내릴 수 있기를 응원을 하겠습니다. 이게 또 미나리가 코로나 면역 기능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. 아, 그래요? 얼마나 맛있게요? 하나 만드셔야겠다. 어이, 프리티 보이, 프리티 보이. I'm not pretty.